안녕하십니까. 파고네트웍스 권영목입니다. 이번 ICS 보안 웨비나에서는 블랙베리 프로텍터와 함께 파고네트웍스 MDR 서비스가 어떻게 OT ICS 환경에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T ICS 보안 개요를 보시면요, 보안의 영역 자체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가시성 확보라든가 리스크 측정, 엔드포인트 보호, IoT 파이어월, 화이트리스팅 또는 OT ICS 관련된 보안 컨설팅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OT ICS 보안 자체는 각 벤더나 서비스 또는 제안 드리는 회사 입장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작년 10월 22일부로 OTCSA, 즉 OT 사이버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OT와 ICS 인프라를 IT 장비로 제어하는 기업 대상으로 보안 가이드라인과 안전 수칙을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토 자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지 무엇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초점을 두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OTCS의 멤버는 기존 12개 멤버사 중에서 1개가 추가돼서 최종 13개 멤버사가 활동 중이고요. 물론 파고네트웍스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블랙베리 사일런스도 OTCS의 멤버로 들어가 있습니다. OTCS가 얘기하고 있는 IT 영역과 OT 영역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들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보시면은 IT 영역에 대해서 보호 대상이 정보였다면 OT 영역은 물리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위험 영향도도 정보 유출이나 금융 악화가 IT 영역이었다면 OT는 안전, 건강, 환경, 금융 등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보안 관점에서 보시면 IT의 주요 보안 목표 자체가 기밀성 위주였다면 OT의 주요 보안 목표는 가용성이나 무결성이 훨씬 높게 작용을 합니다. 더불어서 가용성 요구사항이 아주 높죠. 물론 IT 영역도 산업군에 따라서 아주 높은 가용성을 요구하는 군이 있지만 OT 영역의 가용성이 아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 즉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 기준을 보시면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가 IT 영역이라면 OT 영역은 15년에서 20년 이상, 즉 노후화된 장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패치 영역을 보시면 IT 영역은 상시나 스케줄링 패치를 진행해야 하는 반면에 OT는 가용성 또는 무결성 측면을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패치 자체가 상황에 의해서 못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가끔, 즉 느린 간격을 두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테스팅이나 보안 어딧, 감사 영역도 IT 영역은 상시 또는 규제를 따라야만 하지만 OT 영역은 아주 가끔 수행할 수밖에 없죠. 더욱 사용자나 현장에 있는 보안 교육 관련해서도 최근에 IT 영역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OT 영역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스카다나 OT나 ICS망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OTCSA 또한 OT 환경과 ICS 환경에 위협을 줬었던 최근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많이 알려진 두 개의 케이스가 2018년도 TSMC 케이스와 2019년도 노르크 하이드로라고 하는 회사의 랜섬웨어 피해였죠. 특히 2018년도 TSMC 관련돼서는 워너크라이 변종이 들어와서 피해를 입었는데 실제로 그 회사에 대한 피해액이 연매출의 3%에 해당하는 만큼 엄청난 피해를 줬고요. 2019년도에 노르스크 하이드로에 들어왔었던 로코고거라고 하는 랜섬웨어 피해는 이 회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알루미늄 가격을 1.3% 상승시키는 그런 피해를 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TSMC에 대해서 워너크라이 변종이 들어와서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2018년도 동일한 해에 한국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저희 파고네트웍스가 좀 더 주관적인
또는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파고 네트워크스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사용하시는 고객 다수 중에서 OT 제조망 환경에서 워너크라이 변종 공격이 들어옵니다. 즉 제조망 환경에 있는 워너크라이 변종이 들어왔지만 조금 특이한 상황은 워너크라이가 변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너크라이는 랜섬웨어였죠. 그런데 이 머리어가 들어와 있는 시스템은 데이터 암호화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조망과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 다수가 갑자기 크래시 상황이 발생하거나 블루 스크린이 뜨는, 즉 다른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시스템 중단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했을 때 모두 SMB 포트가 오픈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워너크라이 변종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암호화를 하는 프로세스는 존재하고 있지만 암호화를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실행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P 구조의 매니페스트 영역 자체가 손상되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요인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2018년 중순에서 하반기 사이에 파고 네트워크스의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사용하는 OT 제조망 고객 다수에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바라볼 때는 머레어 개발자가 일부러 워너크라이 변종을 만들면서 이터널 블루 SMB 스캐닝 취약점을 이용한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SMB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현상도 저희가 목격을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2018년 당시 TSMC가 워너크라이 변종에 당했을 때 한국에서도 워너크라이 변종 제작 이후에 디도스 유형의 타겟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OCTS에는 기존에 있는 OT나 ICS 관련된 어떤 표준 제정하는 기구들과 조금 다르게 다른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워킹 그룹 레벨을 3단계부터 2단계, 1단계, 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단계로 저희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워킹 그룹 3 자체에서는 취약한 디바이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먼저 진행을 하고 워킹 그룹 2 단계로 올라서면은 OT나 ICS 네트워크망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비저빌리티, 여기에 대한 비저빌리티는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될 수도 있고 트래픽이나 또는 프로토콜에 대한 비저빌리티 또는 취약점에 대한 비저빌리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가시성을 확보하라는 것이 워킹그룹 2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인텔리전스 확보와 어떻게 그 가시성을 확보했으면 리스판스, 즉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은 워킹그룹 1인데요. 워킹그룹 1은 롱텀 비전으로서 들어가 있는 OT, ICS 컴포넌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안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제품 영역이나 서비스 분들, 더불어서 OT나 ICS에 제공되는 그 스카다 관련된 소프트웨어 자체 제조사들까지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적인 롱텀 비전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 워킹그룹 1에 대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CTSA가 얘기하는 워크 프로덕트, 즉 OT와 ICS 환경에서 보안을 위해서 제공되어야만 하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제품을 워크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워크 프로덕트는 구체적으로 이 멤버십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13개 멤버사이기 때문에 이 13개 멤버사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13개 회원사가 본인들의 제품뿐만 아니라 OT와 ICS 보안 환경에서 제품들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what to do, 즉 뭘 할 것인가, 즉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IoT 방화벽을 설치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에 포커싱만 두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인 방법에 조금 더 포커싱을 둬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왼쪽 도메인을 보시면 OCTSA가 강조하고 있는 워크 프로덕은 테크놀로지, 프로세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 세 개의 박자가 모두 갖춰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올해 2월달, 지난 2월달이죠. RSA 컨퍼런스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RSA 컨퍼런스에서 센스 그룹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만약 당신이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브루스 슈나이어의 어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루스 슈나이어가 이 문구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한 15판째 인쇄되고 있는 Secret and Rights라고 하는 브루스 슈나이어가 직접 저서한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안 자체는 프로세스와 연결되어 있고 그 프로세스는 예방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탐지와 리액션 프로세스까지 포함해야 된다. 즉 보안은 프로덕트 자체가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즉 브루스 슈나이어도 OCTSA처럼 함께 얘기하는 것이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제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즉 좀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것처럼 OTCSA 그룹이 워크 프로덕으로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영역 자체가 프로덕에 있는 테크놀로지 자체, 그리고 프로세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이 세 가지 박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저희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수행하고 있는 IT 영역의 보안이나 OT, ICS의 보안 영역이나 동일하게끔 이제는 제품과 기술 자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어떤 프로세스나 컴플라이언스적인 요소가 함께 컴바인, 함께 합쳐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12개 멤버에서 시작을 해서 13개 기업, 보안 기업 또는 서비스 기업이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OCTSA 멤버로 참가할 수 있는 타겟 멤버의 유형을 보시면 오퍼레이터라던가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 제품들 또는 파이어월 벤더라던가 또는 인시던트 리스폰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나 컨설팅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저희 파고 네트워크스와 블랙베리는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영역으로 참여를 함께 하고 있고요. 목표 산업군 자체는 OCTSA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산업군에 대해서 제품과 기술, 프로젝트 방법론, 그리고 프로세스를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OT, ICS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OT, CSA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보안 방법론이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이 어떻게 매니지드 위협 대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OT, ICS 시큐리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고 네트워크스의 제안 방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제품은 블랙베리의 AI 기반의 블랙베리 프로텍트라고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요. 기술 자체는 머신러닝 기술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T, ICS 보안을 위해서 프로젝트 방법론을 제공해드리고 있고 모든 고객사나 저희가 제안드리는 타겟 마켓에 대해서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버추얼 SOC를 고객사 대신 운영해드린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목표 자체는 OT, ICS 보안을 위한 엔드포인트 보안이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사나 벤더가 서비스와 제품을 제안드리는 단계에서는 보안 정책팀이나 보안 기획팀과 함께 많은 일을 하지만 한번 제안이 끝마치고 나고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보통 운영팀이나 관제팀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 버추얼 SOC, 즉 파고 네트워크스와 블랙베리의 연합체계가 고객들의 모든 팀, 즉 보안 기획팀, 정책팀, 운영팀,
관제팀, 그리고 이미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다른 보안 제품과 상호 연동될 수 있도록 어떤 트러스티드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파고 네트워크스의 제안 방향성입니다.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품 자체는 블랙베리 프로텍트이고요. 기술 자체는 머신러닝 기반의 프리벤션 퍼스트 기반의 기술과 함께 기존 제품들보다 조금 더 높은 프로텍션 레이트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나 방법론 차원에서는 우측을 보시면 파고 네트워크스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스레트 리서치가 이 제품에서 방어된 모든 머려나 위협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 분석된 곳에서부터 특정 IOC나 인텔리전스가 추출이 된다면 이 내용들을 고객사에 능동적으로 공유를 하고, 더불어서 능동적으로 공유된 IOC나 스레트 인텔리전스가 고객사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보안 제품들과 다시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파고 네트워크스가 활동한 사례를 보시면요. 이미 2019년 2월 달에 제네바 스위스에서 오픈됐었던 ITU 워크샵에 저희가 초대돼서 갔었고요. 파고 네트워크스가 여기에서 AI, 즉 인공지능 기반의 엔드포인트 보안이 IT 영역과 OT, ICS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제품 따로, 기술 따로, 서비스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진 완전히 새로운 보안 프로세스 방법론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발표를 드렸고, 이미 최근 4년 동안 파고 네트워크스는 이런 제품과 기술이 프로세스와 프로젝트 방법론이 어떻게 합쳐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객사 여러분들께 어필해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베리 프로텍트라고 하는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AI 기반의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플랫폼입니다. 즉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 부분이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기존 안티바이러스나 엔드포인트 APT 솔루션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주시는데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약 400여 개의 SMB 고객사부터 중견기업, 대기업 그룹사에서 한 90% 이상이 기존에 쓰고 계시던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나 안티바이러스를 100%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약 70% 고객사가 100% 대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90% 이상이 완벽하게 대체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 OT 생산망이나 데이터 센터 서버, 클라우드 서버, 그리고 포스나 키오스크, 그리고 임직원의 PC나 VDI 환경에 다 탑재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제일 왼쪽에 있는 OT 생산망, 즉 OT ICS 제조망에 있는 PC나 서버에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OT ICS 대상으로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적용되는 대상을 보시면 여러 군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OT ICS망에 있는 여러 시스템들 뿐만 아니라 거기 운영하는 운영자단의 PC나 노트북, 서버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에이전트 형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머려 방어를 위한 OT 엔드포인트 보안이 되는 대상은 레거시 팩토리나 요즘 진행되는 스마트 팩토리 둘 다 포함해서 MES 시스템들 또는 PLC와 연결되어 있는 PC, 처리 프로세스, 즉 프로세스 PC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랜트 PC, HMI 서버 또는 스카다와 연결되어 있는 ERP 시스템들,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객사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한 환경을 웹브라우징, 웹서칭을 통해서 찾은 그림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들이 공장망, 제조망, OT, ICS망에 있죠. 즉 사용자가 실제로 IT 환경에서 쓰는 환경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특수 목적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들 또는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들 또는 제어를 하기 위한 목적들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윈도우즈 시스템이나 리눅스 시스템에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시스템들에 실제로 블랙베리 머신러닝 기반의 프로텍트 제품이 설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되는 OS는 실제로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제품군과 맥 OS 그리고 리눅스, 최근에는 아마존 리눅스 자체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OT나 ICS망에 가면 대부분이 윈도우즈 계열이고 일부가 이제 리눅스 계열인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T, ICS 컴포넌트 자체, 디바이스 자체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5년에서 20년 이상 사용되는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OS가 여전히 XP 머신이 있고 여전히 윈도우즈 2003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머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보안 체계라던가 보안 제품들이 이 XP나 2003은 이미 엔드 오브 서비스, 즉 EOS가 돼서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거나 보안 패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를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OT와 ICS를 운영하기 위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블랙베리 프로텍트는 공식적으로 윈도우즈 XP와 윈도우즈 2003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국내 고객사의 OT, ICS 환경에도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OT, ICS에 대한 블랙베리 에이전트 스펙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고객사에 가면 OT, ICS는 보안성보다는 가용성이나 무결성에 더 무게를 두고 검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안성으로 검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블랙베리 에이전트 스펙이 아니라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 환경들은 국내에만 있는 환경도 있지만 해외 공장도 많기 때문에 멀티 랭귀지 지원이라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OS-된 서비스가 만료된 OS 시스템인 XP나 2003에 대한 필수 지원 또는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는 이 보안 에이전트가 설치됐을 때 시스템을 리부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들이나 어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운영 환경들과 충돌성을 최소화시키거나 충돌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또는 POV나 POC 단계, 즉 검증 단계에서 이 소프트웨어와 기존에 충돌됐었던 모든 소프트웨어 사례들을 사전에 오픈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리소스 사용량은 낮아야 되겠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정책 서버와 주고받는 트래픽 양이나 즉 사용하는 네트워크 대역폭 양이나 세션 수의 구체적인 수치까지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지만 엔드포인트 보안으로서 적용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포 방안들 당연히 그 다음에는 가용성이나 무결성에 대해서 뭔가를 기준을 맞췄다면 노운이나 언노운에 상관없이 머레어에 대한 높은 탐지 및 방어율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어된 머레어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분석 서비스가 들어간 다음 이 방어된 머레어가 목적이 뭐였는지 어떤 유형의 머레어인지 작동 방식은 뭐고 혹시라도 IOC가 추출된다면 이 IOC를 어디랑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고객사에서 지금 현재 요청하고 있는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랙베리 프로텍트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멀티레이어드 엔드포인트 보안, 즉 시그니처 기반이나 휴리스틱, 샌드박싱, 행위 기반 또는 주기적인 스캐닝을 해야만 하는 이런 멀티레이어드 엔드포인트 보안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오직 머신러닝 기술만 사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400여 개의 고객사가 이미 확보됐고요. 그 중에서도 대형 기업과 중견 기업에서 OT, ICS망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실효성 증명뿐만 아니라 엔진의 가벼움도 증명되고 있고 성능에 대한 영향이 많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고
known, unknown malware에 대한 방어율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글로벌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고객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국내 고객사에서 unknown 랜섬웨어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이 unknown 랜섬웨어 방어 사례는 IT뿐만 아니라 OT나 ICS 환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상황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실제로 블랙베리 프로텍트 에이전트가 탑재하고 있는 머신러닝, 즉 AI 수학 모델 연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블랙베리의 AI의 수학 모델은 2019년도 중반기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즉 2019년도 중반기 수학 모델을 이용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수학 모델 업데이트 없이 2020년도에 4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있었던 언노운 랜섬웨어 방어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여기에 언노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준 자체를 잡기가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바이러스 토탈에서 그 어떤 백신사도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기준을 언노운이라는 기준으로 봤습니다. 동일하게 2020년도에 올해 발생한 랜섬웨어를 제외한 일반 멀웨어예요. 일반 멀웨어에 대한 방어 사례를 2019년도 수학 모델로 방어한 사례를 함께 보여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OT나 ICS 보안을 위해서 들어가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고객사에서는 이미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의 멀웨어 방어 용도를 위해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를 사용하는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애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가 안티바이러스 기능까지 업데이트해서 고객사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OT, ICS에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특수 목적의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화이트리스트로 빼내고, 즉 실행될 수 있는 업무 소프트웨어만 화이트리스트로 빼내고 나머지 그 어떤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도 실행될 수 없다라는 개념에서 작동하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직접 특정 파일들을 화이트리스트에 식별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고, 더불어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이 소프트웨어 파일 자체가 이미 멀웨어에 감염된 상태에서 화이트리스트에 추가된 사례가 상당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를 사용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파일이 감염된 상태, 즉 화이트리스트로 업무 어플리케이션이 선별돼서 식별됐다라고는 하지만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감염된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락킹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저희가 바라본 현장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OS를 새로 설치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새로운 이미지를 그대로 백업시켜 놓았던 이미지를 롤백하는 작업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기존의 업체들이 시스템 롤백 시킨다던가 다시 이미지를 새로 입힐 때 보관하고 있는 백업된 이미지 자체도 이미 멀웨어에 인젝션되어 있는, 멀웨어에 감염되어 있는 사례가 많더라는 거죠. 즉 감염된 시스템이 다시 롤백 되는 경우에도 다시 감염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이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한 내용들입니다. 더불어서 생각보다 많은 파일 공유 폴더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시스템들이 보안에 취약한 SMB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멀웨어가 쉽게 침투해 올 수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USB를 OT, ICS 시스템에 직접 꽂고 있는 현장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즉,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이나 제품에 대한 기술적 요건에 의해서 멀웨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어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현재 고려해 볼 만한 이슈가 아닌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OT, ICS에서 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는 이유 자체는 저희가 프로젝트 방법론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프로세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무결성이나 가용성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보안 관점의 방어율을 상당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입을 하시거나 타 AV를 대체했을 때 보안을 상당히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안정성이나 가용성을 동시에 유지시켜 드릴 수 있고 버추얼 SOC, 즉 OT, ICS에 대한 보안 관제센터를 가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베리 아키텍처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방패 모양의 에이전트들이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IT망이나 OT, ICS에 다 제공이 가능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에이전트는 각 시스템에 설치가 되지만 이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정책 서버가 현재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수량이 늘어날 때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시스템 대역이나 시스템 용량을 늘리는 작업 자체는 블랙베리에서 100% 지원을 하고 있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견적에 대한 부분은 에이전트 밴드 수에 따른 비용만 고객사에서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OT, ICS망은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그런 격리된 네트워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즉 폐쇄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OT, ICS에 적용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 화이트리스트나 기존 안티바이러스의 특정 기술 또는 특정 환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에이전트 자체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나 또는 가용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블랙베리 프로텍트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폐쇄망이다 보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에 있는 정책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모든 OT, ICS 단말들이 외부와 통신하는 것들을 오픈하는 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성을 높이고 무결성과 가용성에 대한 침해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즉 기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보다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고객사에서는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단 외부 정책 서버와 통신하기 위해서 파이어월 밑에 프락시 서버를 두고 오직 블랙베리 프로텍트 어플리케이션만 이 프락시 서버를 통해서 AWS로 통신하는 정책을 현재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프락시 서버는 들어갔지만 실제로 OT, ICS에 있는 엔드포인트 단말에 있는 OS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프락시 서버를 사용하는 설정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일반 환경들은 여전히 폐쇄망 환경으로 머무르되 오직 블랙베리 프로텍트 에이전트 자체가 AWS에 있는 클라우드 정책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포트 하나, 443 포트 TLS SSL 통신만 오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사항은 프락시 서버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보안 정책 정도만 고객사에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디바이스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블랙베리 프로텍트에 의해서 보안성을 높이는 부분과 시스템 가용성과 무결성에 침해를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스 슈나이어가 얘기했던 거나 OTCSA 그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제품이나 기술만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품, 기술, 프로젝트 방법론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IT 환경이나 OT, ICS 환경에서 엔드포인트 보안을 고도화를 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자체도 상당히 좋죠. 실제로 엔드포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운 위협이나 언노운 위협에 대한
어떤 방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노운 위협에 대해서는 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에게 빨리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언노운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노운 화일, 즉 어떤 시스템의 EPP 솔루션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노운 위협이라고, 즉 시그니처에 존재하지 않는 위협 DB에 존재하지 않는 위협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보통 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은 먼저 네트워크 샌드박싱에 연결해서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IOC를 업데이트 받고요. 또는 외부 스레드 인텔리전스 DB들과 연동해서 평판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부 기관, 국내로 치면 국정원이나 금감원에서 특정 위협에 대한 시그니처 해시를 공유해줘서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업데이트된 IOC나 해시, 즉 언노운 위협에 대한 IOC나 해시는 실제로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이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되고 동일한 엔드포인트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OT나 ICS 환경에 있는 디바이스에만 공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OT나 ICS망을 가보니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SM 매니지먼트나 자산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최대한 파악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시스템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한 1000여 대의 디바이스가 존재하는데 고객사에서는 한 900여 대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100여 대가 언매니지드 또는 인비저블 시스템으로 현재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는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엔드포인트 보안 고도화 방식으로는 여기 언매니지드 인비저블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언노운 위협에 대해서 빨리 탐지하거나 방어해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엔드포인트 보안 고도화의 일반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을 해야지만 조금 더 완벽해지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IT뿐만 아니라 OT, ICS 보안에 서비스를 추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블랙베리 프로텍트는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탐지율과 방어율을 상당히 높입니다. 즉 노운과 언노운 모래에 상관없이 기존 엔드포인트 보안 수준 대비 방어율을 상당히 높여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파고 네트워크의 서비스는 이미 탐지되고 차단된 모래를 추가로 분석해서 IOC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추출된 IOC를 고객사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들과 연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계된 보안 장비에서 저희가 제공한 IOC에 어떤 얼럿이 뜨면 그 얼럿은 언매니지드 시스템이나 인비저블 시스템에서 나왔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즉 빠르게 탐지해내고 빠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을 제공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방식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일반적인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한 고도화 방법론 플러스 언매니지드 인비저블 시스템, 어디에 있는 OT와 ICS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언매니지드 인비저블 시스템에 대한 보안 방법론까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미 방어 격리 성공한 제품에 의해서, 기술에 의해서 방어 격리 성공한 머리어를 추가 분석한 기본 데이터를 지금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어된 머리어가 실제로 머리어인지 PUP인지, 머리어라면 트로jan인지 다운로드인지 또는 랜섬웨어인지 그런 것들과 함께 만약에 외부 통신하는 속성이 있으면 URL 베이스인지 IP로 C2에 접속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이렇게 나열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것을 저희는 Threat Insight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를 고객사에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제공하는 방법론은 그냥 단순히 이런 인사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추출해낸 이미 방어 성공한 모레어로부터 추출해낸 IOC가 IP나 포트로 연결하는 C2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방화벽에 이러한 IP나 포트를 방어하십시오 라는 대응 방법론. 안티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만약 지금 현재 고객사에서 쓰고 계시는 안티바이러스에 여기에 이 해시 값에 대한 해시가 업데이트 되지 않으시면 그 안티바이러스 제조사에 해시를 업데이트 요청하십시오 라는 가이드라인, 또는 자산관리 솔루션 같은 것들이 OT나 ICS 엔드포인트 시스템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레지스트리나 특정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색해서 그런 디바이스를 추출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IOC를 이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위협 대응 서비스 측면에서 IOC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보고서 포맷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포맷 안에 사용자 관점에서 대응 방안 또는 시스템 관점에서 대응 방안 해서 보고서에 포함돼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재 방법론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T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주제가 OT ICS인데요. 이 OT ICS 환경에서 블랙베리 프로텍트 제품과 파고 네트워크스의 Threat Insights DB를 이용한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기존에 이미 방어된 제품으로부터 그냥 IOC가 추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IOC를 그냥 단순 추출해서 그냥 엑셀이나 이런 DB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DB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TIDB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TIDB에는 보시는 것처럼 머레어와 관련된 해시라든가 카테고리 또는 이 머레어의 특징들이 추가되고요. 머레어가 연결하는 IP나 URL들도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블랙베리 프로텍트 디바이스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TIDB를 타 보안 솔루션, 여기서는 제일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포티넷 방화벽과 소포스 방화벽과 연계해서 실제로 언론 위협이 설치되어 있는, 침투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이 프로젝트 방법론이나 OT ICS에서 어떻게 엔드포인트 보안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방법은 블랙베리 프로텍트를 최초에 설치하신 다음에 처음에 최초 풀 스캐닝을 제공하면서 머레어가 나오더라도 당장 격리를 하지는 않고 모니터링 단계로 가면서 저희 스레드 리서치가 투입이 돼서 일일이 모든 머레어를 분석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클리닝 상태가 완료가 되면 이 클리닝 상태를 클린 존으로 집어넣는 방법론을 쓰고 있는 거죠. 즉,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머레어가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클린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클린 시스템을 만들 때 각각의 디바이스 상태에 따라서 구역을 만듭니다. 즉, 임팩티드, 머레어에 임팩티드 된 구역, 그리고 클린 된 구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구역별로 저희가 시스템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일렌스를 설치하고 나서 특정 소프트웨어가 감염이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매니지드 서비스 방법론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머레어 같은 경우가 발견되면은 당연히 격리를 시키겠지만 OS 시스템 파일이나 운영 환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파일이 감염됐을 때는 쉽게 차단이나 격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용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고객사에 OS 재인스톨한 과정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OS가 재인스톨 될 경우에도 이 OS가 실질적으로 깨끗한 OS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완전하게 클린한 시스템으로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 OT ICS의 블랙베리 프로텍트와 파고 네트워크스의 서비스를 적용하는 목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고 나면 운영 단계로 올 때는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혹시라도 OS를 재설치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며, 이 모든 프로세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스템 가용성이나 무결성 저하를 최소화시키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 네트워크스와 블랙베리의 전략은 1차로 탐지율을 높이고 2차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 대응 방법론을 드리고 3차로 기존에 있는 고객사 보안 제품들과 잘 연동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총 앞서서 말씀드렸던 제품과 기술, 프로젝트 방법론,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 서비스와 제품을 쓰고 계시는 고객의 피드백을 보시면 이 장표 하나로 요약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과 성능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고, 기존 AV 대비 known, unknown 머리어 탐지 격리 비중이 훨씬 높고, 기존 어플리케이션 화이트 솔루션 대신 머신러닝임에도 불구하고 EPP 기술과 매니지드 서비스의 조합은 탁월했고, 제일 마지막으로 새로운 보안 운영 프로세스를 정립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피드백이고요. 블랙베리 사일렌스의 제품은 기대 이상의 보안성을 극대화시키고, 파고 네트워크스의 서비스는 가상 SOC 대응팀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객의 피드백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OT ICS에 대한 보안 개요와 OT CS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략들, 그리고 제품, 기술, 프로젝트 방법론, 그리고 서비스가 합쳐져야지만 OT ICS에 대한 엔드포인트 보안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